화학함수 뜻 다시 와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일반각 이야기인데 어려운 거 아니고 호도법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호도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60분법으로 나타난 각도를 라디안이라는 걸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죠? 그냥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호도법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애초에 부채꼴이라는 것이 있었고 호의 길이를 찾고 싶었던 건데 반지름을 r이라고 보고 이 각도를 알파 뭐 도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호도법 배우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대로 생각해 보면 원주에서 요만큼 잘라서 생각하는 거니까 L을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2 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 도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를 찾았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2 파이는 안 움직이는 값이고 상수고 분모에 있는 360도도 상수예요. 변하는 건 누구다? 반지름의 길이인 R하고 중심각의 크기인 알파도 이렇게더라 라는 거야.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얘가 결정나게 되어 있고 심지어 다 1차식이니까 그냥 정비례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잖아. 그럼 호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에 정비례하더라 라는 거야.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야 어차피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나타낼 건데 이런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냥 L이라는 걸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한 거라고 하자 라고 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호도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1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생긴 거예요. L이랑 R이랑 둘이 같아졌다는 건 1라디안이다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 날 거니까 그냥 그 각도를 굳이 귀찮게 360도라고 하지 않고 라디안으로 몇 배 한 건지 반지름의 길이에 몇 배 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생겨난 불편함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애초에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2파이 R로 하기로 했거든. 그죠?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걸 R세타 반지름의 크기랑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나타내기로 하려면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2파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던 요식 그대로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새로운 체계로 만들어낸 라디안이라는 각도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60도 한 바퀴에 해당하는 60분법에서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랑 라디안에서 같은 값이 되려면 2파이라는 숫자랑 같아져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례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라디안이라는 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말한 것처럼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차원이 없는 단위인 거야. 그죠? 그냥 반지름에 몇 배 하는 거냐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그랬는데 이 파이 우리가 원주율로 알고 있는 숫자잖아. 3.14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로 그 정도 크기를 갖는 숫자거든요. 3.14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은 거다 그랬는데 반지름의 길이랑 정삼각형이 있어요. 요 길이를 약간 구겨서 부채꼴에 홀을 만들었다고 치면 약간 짜그라들겠지? 그래야 길이가 약간 구겨지는 거니까. 지금 요 상태에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부채꼴의 요 각도가 1라디안이다 그 얘기인데 그럼 이걸 3배 하면 180도가 채 안 돼요. 조금 부족해. 그죠? 흰색은 정삼각형이야. 3배 하면 180도가 딱 되거든요. 근데 빨간색은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구겨졌거든. 이걸 3배 하면 180도가 채 안 돼. 3배보다 조금 더 해야 180도가 돼. 3배보다 조금 더 해야 180도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랑 사실은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파이라는 건 3보다 약간 큰 거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 하나 또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요 세타라는 각을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건 이거잖아. 이거 360도분의 2파이를 날려서 라디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걸로 구했었던 건데 2파이랑 360도 필요하니까 2분의 1에 2파이 r 제곱 360도 분의 알파도, 그래서 2파이랑 360도 묶어서 싸잡아서 날리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로 바뀌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r 세타 합쳐서 바꿔서 r, l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호도법에 나오는 공식 세 가지인데 뭐 이미 다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얘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호도법을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우고 나서 얘를 외울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인 호도법 이야기고요. 두 번째 넘어가면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삼각 B 할 때는 중학교 때 우리 직각삼각형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삼각 B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 그죠?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고 X축, Y축에 편의상 일사분면 위에 요 점 X, Y라는 점이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중심에다가 이을 거고 X축에 떨어뜨릴 거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밑변 요 가로 길이가 X,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Y 되겠죠. 점의 좌표 자체가 X, Y라는 이유는 0,0에서 X만큼 평행이동, Y만큼 평행이동 해서 있는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X랑 Y였다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거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요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 B를 나타낼 수 있다고. 나타내 보면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 필요는 없지만 있으니까 하자면 얘는 얘가 될 텐데,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보다 조금 더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냐면 요 R이라는 거 좌변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Y 좌표가 R 사인 세타고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다,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 Y라고 쓴 이 좌표는 사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이게 삼각함수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인데 뭐 여기서 사실은 더 심각하게 안 나가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런 생각하면 좋아. 요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0,0에서 X만큼 Y만큼 평행이동하면 있는 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얘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0,0에서 R만큼 떨어진 점들 중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동경 위에 있는 점이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 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있지만 야 세타만큼 꺾은 다음에 R만큼 떨어지면 돼 라고 찾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펼치다가 여기에 멈추면 그때도 X, Y라는 점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소리고, 그래서 흰색으로 표시한 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요 점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뭐 일종의 좌표축이랄까? 체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뭐 그런 소리인데 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사실 문제 풀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X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코사인이고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사인이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특히나 우리 이제 반지름 R인 거 생각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죠. 그걸 단위원이라고 불렀고, 단위원이 돼버리면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코사인의 값 자체가 X좌표, 사인의 값 자체가 Y좌표가 되는 거야. 그죠? 원 위에 있는 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되게 부끄러운 거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사자성어 얼싸안고. 이게 나오는 이거 뭐 때문인 거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이거는 x좌표 분의 y좌표. 몇 사분면에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양수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굳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 정리만 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다음에 나온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것도 이 삼각비 할 때 이미 다 했던 건데 써 있으니까 마저 이야기하자면 사인 코사인이 r분의 y고 r분의 x니까 탄젠트는 뭐다? x분의 y 그냥 통째로 나누기 하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나오는 거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할 거라는 건데, 그럼 분모는 r제곱이고 분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똑같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1 되더라 라는 거지. 그죠? 요것도 우리 삼각비 할 때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긴 있죠.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요거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식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외우는 건 약간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간단히 하세요라는 식 같은 거 보면 탄젠트를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셔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뭔가 잘 안 돼. 찌꺼기가 좀 남아. 그럼 그때 최후에 쓰는 게 뭐냐면 1이란 숫자 자리에 이거 쓰는 거예요. 원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다 바꿔서 식을 막 간단히 하는 거거든. 근데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엔 뭐 한다고? 다시 1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또 뭐 약분 되거나 인수분해 되거나 뭐 뽀짝뽀짝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 그래프인데, 이걸 이제 삼각 함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지우자면, 삼각 함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는 거잖아.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건데, R은 숫자야. 반지름이잖아요. 정해져 있어. 변하는 건 누구야? 세타예요. 각 도가 변하면 원주 위에 있는 점에 x좌표, y좌표 둘 다 변하거든요. 그럼 중심각이 변할 때 x좌표가 어떻게 변하니? 그걸 나타낸 게 코사인 세타다, 그 얘기인 거지. 보면 이거잖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 세타가 변해, x값이 변해. 얘가 변하면 얘가 결정된다고.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R이 귀찮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위원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x다, 그 얘기거든. 얘가 변하면 얘가 정해지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인 거지. 마찬가지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의역을 x로 치역을 y로 그래프를 싹 그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는 거라고. 그죠? 말했지만 사인 먼저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세타가 변할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니? 그 얘기하는 거니까 세타가 빵일 땐 빵이고, 세타가 커질수록 y좌표가 커지다가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1에서 최고점 딱 찍고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서 파이일 때 0 되고, 더 돌아서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마이너스 1 찍었다가 더 돌아서 다시 2파이가 되면 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한 줄기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다 이렇게 막 따서 그림 안 그려도 다 알고 있죠. 너무 오래 걸리잖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각함수, 그걸 함수라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중심각을 정의역으로 x좌표나 y좌표를 치역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요 책에는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요 책에는 그런 그림 없는데 바이블에 보면 그 그림 잘 그려져 있거든요.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왜 뭐 이 세타가 0일 때는 0이고, 뭐 세타가 6분의 파일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점 딱 찍히고, 4분의 파일 때는 여기 점 찍히고, 6분의 파일 때는 여기 점 찍히고, 2분의 파일 때는 여기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막 이렇게 한다고요. 되게 잘 그려놨는데, 탄젠트도 안 중요하지만 많이 안 나오지만 탄젠트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어차피 분모가 1이거든요. 단위원을 그렸다고 치면
1분의 x랑 1분의 y잖아. 근데 탄젠트는 x분의 y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움직여요. 세타가 변하면 x좌표도 움직이고 y좌표도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그림으로 그리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렸었냐면 그 그림 어떻게 그렸었냐면 요 삼각형의 경우에 탄젠트의 값은 이거 분의 이건데 이거 분의 이거에 세타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니까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확대시키죠. 언제까지 확대시키냐면 분모가 1이 될 때까지. 분모가 1이 될 때까지 확대시켜서 어차피 비율이니까 요 값 자체를 탄젠트라고 보겠다라는 거지. 1분의 이거가 x분의 y랑 똑같으니까 x분의 y가 탄젠트, 1분의 이거가 탄젠트. 그래서 요 값이 여기 와서 딱 찍히는 거라고요. 그죠? 세타가 더 커지면 요 값이 탄젠트의 값이 되는 거겠지. 세타가 더 커지면 요 값이 탄젠트가 되는 거겠지. 그러다가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의 값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미적분 다 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림의 디테일을 위해서 실제로 삼각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버릇처럼 그리는 거에 비해서 꽤 넓적하게 생겼어요. 말했지만 여기를 1이라고 보면 파이는 3보다 조금 크거든요. 1, 2, 3 요쯤이 파이예요. 그럼 2분의 파이에서 1을 찍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대략 이렇게야. 대략 이 정도 생겼어요. 좀 넓적하게 생겼고요. 알고 있지만 요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1이거든. 그러니까 1인 상태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점에서 1이란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점점 누울 거니까 좀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탄젠트도 요 점에서 접선의 길이 1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곡선을 또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래서 여기 제가 손이 이상해서 그런데 요 점에서 딱 접하는 거야. 그죠? 교차 안 됩니다. 좀만 벗어나면 탄젠트가 위에 있고 사인이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냥 무심결에 막 대충 그리지 마시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좀 디테일을 살리셔서 그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기본적인 그래프 생긴 모양새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서 사실은 그래프 자체보다도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꼭 하고 넘어가는 얘기가 뭐냐면 압축하는 거, 팽창시키는 거.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 a, b, c, d라는 각각의 개수들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더라. a가 하는 역할은 뭔데? a는 뭐 하는 거야? 위아래로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뭐 책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약간 진폭 같은 거지. 그죠? 진폭을 결정하는 거고요. b가 하는 역할은 뭐 책에서는 주기라고 표현하는데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c는 평행 이동하는 거 x축으로, d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요 a하고 b가 마치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이 a는 누구한테 관여하는 거냐면 y한테 관여하는 거죠. 원래는 a분의 y인 거야. 얘는 x한테 곱해진 bx예요. 그럼 y라는 문자에다가 실수배 한 거고 x라는 문자에다가 실수배 한 건데 그럼 x 대신에 2x 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야. y 대신에 2분의 y 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지. 어떻게 바뀐다고? 2배 쭈그러뜨리는가? 2배 늘리던가 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이건 평행이동, 대칭이동하고 다 완전히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a, b라는 점이 하나 있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평행이동할 거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뭐 된다고? 점은 그냥 a 더하기 m, b 이렇게 생겼고요. 도형은 x-m, b는 0 돼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이 점이 만약에 이 도형에 있었다고 치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평행이동 했다고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야. 이 점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x좌표거든? 얘가 y좌표거든? x좌표에 얘 집어넣고 y좌표에 얘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우리가 참이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새가 나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좌표가 m만큼 늘었네. 그럼 함수에선 m을 빼야 된다고.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마치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대칭 이동할 거야. 뭐 x축에 대해서. 그럼 a, b 되고 f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점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아는 거잖아. 여기 대칭 이동할 거니까 y좌표가 반대로 바뀌네. 얘가 이거 위에 있다. f, a, b는 0이야. 얘도 이거 위에 있다.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x에다 a 넣고 y에다 마이너스 b를 넣었는데도 얘가 되려면 y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m을 더했으니까 m을 빼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떼서 원상복귀 시킬 건데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엔 왠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똑같은 거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 a, b라는 점이 있어요. 숫자 얘를 숫자를 넣을까요? 뭐 2, 3이라는 점이 있어. 이걸 이렇게 반으로 짜부시킬 거야. 짜부시킨다는 이야기는 그림에서 보면 x축, y축에 2, 3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짜그라뜨리겠다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이 점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고요. 1, 3으로. 짜부시키는 거니까. 얘를 x축 평행하게 2배 압축. 그럼 이 점 어디로 간다고? 1, 3이라는 점으로 간다고. 좌표가 절반 줄어든다고요. 짜부시켰으니까. 그럼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대. 그럼 x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돼요. 그래야 요거 f2, 3은 0이거든. 요게 x고 요게 y인데 요거 집어넣어서 2, 3 되려면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대신에 2x를 썼다는 건 뭔 소리라고? 2배 압축했다고. 짜부시켰다고.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식을 2를 곱해서 2배만큼 다시 늘려야 원상복귀 되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고 치면 우린 이걸 쳐다보고 3 됐으니까 아 이거 폭이 3배로 늘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폭이 3배 늘어난 거 맞거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3이 곱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3분의 1이 곱해졌기 때문에 3배 늘어난 거예요. 좌표가 3배 늘어났으니까 식은 3분의 1 배해야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2x는 뭐 하는 거야? x 대신에 2x가 됐다는 건 좌표는 어떻게 됐길래?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길래. 다시 2를 곱해서 원래대로 만들었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나 y라는 문자 앞에 어떤 숫자를 곱했다는 건 짜부시키거나 팽창시켰다 그런 이야기고 좌표가 어떻게 됐길래 얘가 이런 모양새가 됐을까를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얘는 물론 여기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a분의 y였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위아래로 진폭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b는 이게 막 외우자면 b분의 2파이가 주기로 바뀌었어 이렇게 외우는데 그것도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사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 끝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얘가 2파이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인 입장에서는 한 바퀴가 돌았다는 건 얘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려면 나는 x에다 무슨 짓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x에다가 0에서 파이까지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알아서 2배 뻥튀기 해줄 거고 그럼 사인 입장에서는 알아서 0에서 2파이까지 들어온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파이가 되게 하려면 사인 입장에서 한 주기 돌아가려면 내가 x에 무슨 짓을 하면 되는지만 찾아보시면 그게 금방 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c 자체는 c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야.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죠? 그래서 식을 쳐다보면 상하함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저거 가지고 최대값도 찾아보고 최소값도 찾아보고 주기도 찾아볼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좀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분 그 여기다 막 절대값 같은 것도 씌워놓고 하는데 그 뭐 절대값을 씌워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건 가끔 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y축으로 평행이동 안 한 상태면 딱 가운데 선이 x축에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sin x는 주기가 2파이인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죠. 뒤집어 올려버릴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씌운 경우에는 생긴 모양이 어렵진 않을 건데 그것 때문에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고 또 뭐 얘기해야 되죠? 그래프에 뭐 있었지? 아, 탄젠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다른 게 뭐냐면 정의역에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치역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사인 코사인이랑 좀 달랐던 거고 탄젠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얘일 텐데 여기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가 아니었어요. 빼야 되는 게 있어서 누구 빼야 되냐면 2분의 파이 또 한 바퀴 더 반 바퀴 더 가서 2분의 3파이 반 바퀴 더 가서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를 더해서 만든 거지. 요거 빼고 나머지 전체가 정의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빠지는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요 점근선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가 좀 골치 아프다기보다 쟤를 막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막 짜부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해야 돼?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점근선 어디냐? 거든요. 평행이동을 막 하는 건 약간 귀찮잖아. 어떻게 했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아, 요거 2 붙었으니까 짜부시켰고 요거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럼 요걸 짜부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장 간편하게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탄젠트가 못 먹어서 그래요. 탄젠트가 먹을 수 없는 값이어서 점근선이잖아. 탄젠트가 얘를 못 먹는다고. 탄젠트가 얘를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된다고 그냥. 그죠? 굳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막 고민할 게 아니라 탄젠트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얘를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얘랑 같은 값을 갖는 순간이 계속해서 나한테 이 멀미 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통째로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탄젠트에서도 점근선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됐고요. 다음 뭐 나오니? 아, 목 아파. 다음 나오는 거 5번. 상하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변환하는 거죠. 이거 여기 써 있는 요 그림들 있는데 요런 그림들이요. 요 그림들을 한꺼번에 딱 기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졸려? 난 졸려. 밥 먹고 와서 졸린다 야. 쉬자고요? 지금 나 20분밖에 안 했어. 28분 했어. 좀만 더 하고 쉬자. 지금 쉬면 좀 이따가 할 수가 없어. X축이고 Y축이고 이것도 그냥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하자고. 단위원이야. 반지름 1인 원이고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건데 중심에서 이어보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상하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점의 좌표 자체가 코사인, 사인이라고 한 건 결국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아까도 했지만 요 길이가 코사인인 거고 코사인 세타인 거고
요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이 점을 옮겨 볼 텐데 이런 식으로 얘하고 이렇게 옮겨 보면 요 점은 여기도 똑같이 세타겠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예요. 요 점을 사각함수 가지고 나타내 보면 이 동경에 해당하는 각은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돌아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내고 나서 보니 요 점이랑 요 점은 x좌표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y좌표는 둘이 똑같아요. 이 수선 떨어뜨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 그냥 이 삼각형 그대로 이렇게 엎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값은 실제로 뭐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놓은 거랑 똑같을 거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라고. 그리고 y좌표는 똑같이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더라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뭔데?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조금 더 돌아간 거니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x좌표는 얘랑 똑같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얘랑 반대잖아요. 부호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마지막 얘는 뭐 한 바퀴를 다 돌았다가 거꾸로 갔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서 세타만큼 거꾸로 갔다고 볼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얘는 누구랑 똑같다?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얘랑 x좌표 똑같잖아요. 대신에 y좌표가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이 상악함수 그냥 우리 왜 물결 치는 그런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거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냥 코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림이 대충 그려지게 될 텐데 아무튼 요 녀석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고 이것도 연습을 조금 하시면 금방금방 되거든요. 이렇게 찾는 거야.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코사인은 다 코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다 사인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가리키는 사분면이 어디냐면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 거꾸로 가는 거니까 2사분면이에요. 그럼 2사분면에 해당하는 x좌표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음수여야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보면 얘는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일단 사인 세타가 될 텐데 부호를 결정해 보면 파이 더하기 세타는 파이만큼 오고 세타만큼 더 간 거예요. 3, 4분면이야. 3, 4분면의 y좌표예요. 사인이니까. 3, 4분면의 y좌표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 뒤에 오는 세타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고. 그렇게 해서 몇 사분면인지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 더 해야죠. 하나 더가 아니지. 좀 더 해야죠.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저장을 해놔야겠어. 맨날 그리기 귀찮은데. 얘는 뭐냐면 요각도가 세타예요. 요각도가 세타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상악함수가 가지고 나타내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까지 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잖아.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요 삼각형 입장에선
x좌표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 x좌표에 해당하는 게 얘인데 이 선분의 길이는 아까 얼마였냐면 사인 세타였다고.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누구랑 똑같다? 사인 세타랑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는 누구랑 똑같아요? 이 선분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 선분의 길이 뭐였는데? 코사인 세타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도 빨리 찾아보면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x좌표 뭐예요? 얘랑 부호만 반대죠. y좌표 뭐예요? 얘랑 똑같죠.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까지 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쟤랑 부호만 싹 다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지막 요 점은 다 왔어. 이렇게 생겼겠죠? 얘네 둘 비교해보면 x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사인 세타, y좌표는 둘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방금 쓴 요 네 개는 y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아까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랑 다르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 코사인이랑 사인이 싹 바뀌어요. 사인이었던 녀석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이었던 녀석은 사인으로. 왜냐면 요 삼각형을 세울 거거든. 요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역할을 했던 길이가 자리를 바꿔서 높이가 밑변이 되고 밑변이 높이가 됐으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부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인데 걔는 역시나 몇 사분면에 어떤 좌표인지를 따라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뭐 이런 거 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2분의 파이 y축을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인은 무조건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녀석이냐 봤더니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 해당하는 y좌표예요. 그러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온다. 그런 소리예요. 뭐 이런 거 볼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래. 2분의 3파이면 y축이에요. y축 기준으로 움직였으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세타가 되고 몇 사분면인가 하고 봤더니 2분의 3파이 돌고 세타만큼 더 왔어요. 4사분면이야. 4사분면에 해당하는 x좌표예요. 그러니까 양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프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만 할까요? 이런 거?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뭐 한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요게 y는 사인 x인데 난 뭘 그릴 거냐면 y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걸 그릴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이건 x 더하기 2분의 파이고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x랑 똑같다. 이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은 그냥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말했지만 책에 이렇게 좀 3개 정도 있는데 그거 합치면 그냥 이거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 알아두시고 안 썼는데 이거 이용하시면 당연히 탄젠트도 똑같이 유추할 수 있어요. 탄젠트의 경우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X축을 기준으로 움직여?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야. Y축을 기준으로 움직여? 그럼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겠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각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되죠. 탄젠트는 1사분면의 양수, 2사분면의 음수, 3사분면의 다시 양수, 4사분면의 음수 될 거니까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이냐를 가지고 부호만 결정하시면 탄젠트도 같은 방법으로 다 변환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변환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 원을 이용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뭐 한참 이렇게 정리가 쫙 돼 있죠. 그래서 요 지금 한글로 많이 써 있는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니? 아, 방정식. 아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요거까지 하면 쉴 거야. 아,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 요것만 남기고 시기도 좀 이상하고. 결국 함수니까 뭐 꼭 상학함수뿐만 아니라 뭐 앞에서 지수 로그도 그렇고 상학함수도 그렇고 나중에 다항함수도 그렇고 결국 함수 가지고 하고 싶은 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보고 방정식 부등식도 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학함수에도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방정식의 값 찾는 거, 부등식의 값 찾는 거인데 결국 얘는 요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상학함수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보다 방정식에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얘기가 많은 건 아니고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경우에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y좌표 하나 딱 정해지면 x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상학함수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한 주기 안에서도 1대1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 개수 찾는 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해를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고 다행인 건 뭐 보통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지긴 할 테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그 범위 안에서 원하는 해를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다르게 할 게 아니라 얘는 다 요 그래프 그리셔서 아이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해를 실제로 찾아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찾아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얘 그림 그리고 얘 그림 그리고 교점 찾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나 기준이 되는 건 1사분면이에요. 요 1사분면 안에서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이게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만난다는 거 알거든? 근데 우리 이 동그란 그래프, 이 꾸불꾸불한 그래프를 그릴 때 애초에 어떻게 그리냐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 막 돌려가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x좌표, y좌표 커지는 것만큼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여기서부터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을 그어서 만났대.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면 파이에서 거꾸로 6분의 파이만큼 와서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뭐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 아니면 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니까 요 간격만큼 더 가면 여기 해가 있어.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 1사분면 안에서의 해를 잘 찾은 다음에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 단위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편해요. 요 그래프 이용해서 찾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부등식 역시나 마찬가지지. 선 그어가지고 윗부분에 있는 거 아랫부분에 있는 거 어딘지 살펴보는 거고 원래 부등식 자체가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은 다음에 부등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정식 푸는 거랑 어차피 똑같다. 마지막이지.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그래프 엉터리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1이라니까 여기. 책이 좁으니까 그렇겠지? 여백이 좀 작으니까 압축해서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건데 이 연습장에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아니야. 기울기 1이야. 좀 더 넓적하게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가 상학함수의 정의랑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엄청 빨랐다 그죠? 나 혼자 뭘 막 한 것 같은데. 레벨 1, 레벨 2, 레벨 3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되고 문제가 좀 많겠지. 오우. 레벨 2는 3페이지나 돼요. 축하합니다.